김용남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는데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이었고 이제 시작을 보니까 사과의 대상을 세 가지 주체 정도로 이제 짚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두 번째로는 민주시민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을 짚었는데 이 세 주체를 호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주 기자? 음, 이거는 원래 어쨌든 간에 사과를 할 때는 유가족 분들에게 사과를 한 게 제 1번이에요. 1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시에 세월호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된 가장 첫 번째 계기였잖아요. 이제 정부가 이런 인사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후속으로 막 국정원 풀고 막 사찰하고 이랬던 부분들 그 특조위 이제 뭐 방해 공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정치판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점은 어쨌든 유가족 분들에게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본인 발언은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발언을 먼저 반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시 사과드린다. 비록 정치판에 당적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거는 내가 이 과오도 안고 가겠다. 오늘도 뭐 사과하면서 이걸로 뭐 본인이 다 털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과오도 자신의 안고 몫이라고. 가겠다. 네. 이런 자세가 좋아요. 이거 맞아요. 뭐 사과한다고 네. 말로 한 번 하고 끝날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또 그 유족들이나 그거는 용서는 당원들의 선택이지 김용남 후보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풀릴 때까지 본인이 정책 경쟁과 이제 정치 활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발언 자체가 뭔가 이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고 미숙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대변인께서는? 그렇죠. 과거 발언은 잘못됐어요.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의 어떤 정신과 배치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과거에 그 발언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분들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부적절하다고, 그거 맞지 않다고. 감히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은 헤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뭘 이해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정말 100번, 1000번이라도 사죄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 와서 정치하실 때는 그 정도 각오는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고 네.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과거를 지우고 부정하는 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용남 후보가 용기를 내서 이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족분들께서도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원 그리고 시민분들도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남 후보의 그 발언을 좀 곱씹어 보면은 먼저 세월호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고 유가족 분들께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아낌없는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참사 직후부터 변함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면서 미숙했다라고 자기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할 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도 네거티브를 어쨌든 이게 시작된 마당에는 상대가 이제 어쨌든 검증이라는 외피로 네거티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 질문하겠다. 조국 대표가 후보로 나오자마자 이거 세 개를 먼저 요구했거든요. 뭐 이태원 참사 얘기나 그렇죠. 세월호 얘기나 네, 특조위 네, 얘기나. 한일 위안부. 네. 근데 보니까 이제 한일 위안부 협정은 송영길 그 전 대표가 다른 방송에 잘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대신 설명을 잘 해준 것으로 보이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은 매듭 못 지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근데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는 약간 전체 문장만 보면 이제 시위대를 탓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김용남 후보가 당시에 이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뭐 내지는 내각 총사퇴 뭐 이런 식으로 책임자에 대한 내각에 대한 그 사퇴 요구를 했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 맥락은 이제 전체로 보면 만약에 책임자 장관급에 대한 사퇴가 없었으면 김용남 후보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 근데 그게 약간 전체를 봤을 때는 끼어 있기 때문에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하는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안 꺼내요, 아예.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언급을 안 해줘요.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김용남 후보가 이제 거기서는 약간 회색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었다. 저는 그래 보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과를 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봤고 오늘 뭐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네. 윤석열 정부가 버젓이 잘 있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김으로써 네. 빚어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실체를 깨닫고 나서는 탄핵의 당위성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외쳤다. 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그 족적이 이 정치인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선 국면에는 옹호한 뭐 그런 발언이 있었죠. 또 그 구성원으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도저히 본인도 감내가 안 됐던 거잖아요.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점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보와 행태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아무리 과거의 내 인연과 어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더는 네.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또 개혁신당에 몸담으셨던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한 울타리 안에 윤석열과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 판단으로 그 판단 잘못되지 않았죠. 정확한 판단을 한 거예요. 다른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못했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온 이 궤적을 민주당원들이 지켜보셨고 또 네. 유권자들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지지세와 관련해서 아주 유기적인 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김용남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유미 대변인께서도 정말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혹독한 시기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깨우쳐 주셨는데 그리고 공감해 주셨는데 네. 김용남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공이 크죠. 왜냐면은 같은 진영에 묶인 그렇죠. 사람들은 비판을 하기 쉽지만 네, 심지어 대선 캠프 때 같이 몸담고 활동을 하다가 어렵죠. 넘어와서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 얼굴에 침 뺑기게 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과오를 반성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의 민낯을 낱낱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따진다면 공로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런 부분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왜냐하면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그 지나쳐 왔을 때 그 울림이 훨씬 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본인을 지워내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건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정치인한테는 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관성으로 계속 정치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집권 세력이 됐었잖아요. 윤석열은 대선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됐었고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지우고 꼬리를 끊어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정치적인 결단과 용기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신데 그 부산 민아이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 꼭 당선되어야 하고 민주당에서 필사적으로 든든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하셨고요. 21도 한라사님과 허시사랑님 같은 경우에도 조국 혁신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렇게 걱정했다면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으로 들어올 때부터 비판했어야죠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 민아이님하고 21도 한라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경향TV를 애정하는 마음이 그러시군요. 저보다도 더 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이름 다 정말 말로 다 넘어가겠네. 형언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네. 21도 한라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구교영 기자가 여기서 쏜 슈퍼챗이나 커피 쿠폰에 비해서 한 10배는 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네. 방송을 아직 하면서. 그 네. 5월달에 또 커피 쿠폰 한번 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제 네. 사비로 해가지고 어머. 소중한 분들에게는 한번 쏘는 진짜 것으로 너무 공약을 의미 해서 있겠네요. 이렇게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좋아요, 그렇게?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하나 걸어야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 네. 국가 단일화하냐 안 하냐 한번 걸어보시죠. 아니 어허. 걸지 않고도 저는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 얼마든지 쓸 마음 쓸 훌륭합니다.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조건 없는 왜 이렇게 훌륭합니다. 조건 없는 저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기부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네. 사랑을 받은 거 돌려드리는 행위에 어머.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아. 뭔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제가 걸어가려고 압박해서 하십니까? 말한 건 아니죠. 원래 하려고 했죠. 아니, 그럼요. 원래 본 네.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 10장, 10장. 열잔 좋아, 열잔 하겠습니다. 와우 네. 거액인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김지호 그 전 대변인의 발언이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는데 네. 금요일에 이제 장성철 그 선배가 진행하는 YTN 뉴스 명당에서 그 김용남 후보의 출마를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꾸짖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말간의 화해에 그걸 썼고 그런 정체성 논쟁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일정 부분은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통하면서 오늘 사과를 한 것이
뭔가 그림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 김용남 후보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겠지만은 자신을 질책하는 과도한 질책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과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낳았다는 데서는 김용남 후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뭐 미디어에 막 나가고 말하는 게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꼴 보기 싫다. 이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좀 전반적으로 제가 민주당 취재해 보면 다들 충격 먹었어요. 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친문도 아니고 친명으로 분류되는 본인 개파 색채 자체도 그렇죠. 네. 아니 어차피 우리가 다 아니까 친청이나 친문 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유 이재명을 싫어하니까. 네. 근데 자칭 타칭 아니 물론 이제 이재명 쪽 그 친명 쪽 내부에서는 이미 김지호 버렸다 뭐 이런 설도 있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과거에 친명으로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본인의 더 가까운 동지라고 생각하는 김용남 후보를 꼴 보기 싫다 공격하니까 이게 당장 해당의 얘기가 나온 거죠. 일단은 논리적으로 좀 당원들 사이에 어떤 김지호 대변인 왜 저러지? 가우뚱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한편으로는 지금 선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나와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당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으면 뒤에서 전화를 해줘야죠. 정말로 냉정하게 코칭을 그렇죠. 해준다거나 네. 주변 참모들에게건 본인에게건 그렇죠. 레드팀으로서 내가 사실 보니까 김 의원이 이거는 조금 아니더라. 아닌 건 빨리 털고 가세요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죠. 네. 방송에서 할 어감 정도면 아니 뒤에서는 할 수 있죠. 김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건 꼴 보기 싫습니다. 물론 뭐 사석에서 하는 건 양자간의 문제긴 하지만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근데 미디어에 나와서 우리 후보가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지호는 무슨 당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의문부가 찍힙니다. 네. 네. 그리고 요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전선을 가지고 갈라져 있잖아요. 뭐 찬탄 반탄 해가지고 장동혁파, 한동훈파 네. 여기랑 똑같아요. 거기 서로 저격하잖아요. 지금. 구도 자체만 놓고 보면 네. 네. 또 장동혁 우리 당대표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그거는 명백한 해당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쪽은 윤석열의 어떤 그 윤석열이라는 진짜 괴물 같은 대통령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당이 지금 1년 내내 쪼개져 있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김주인 대변인이 갑자기 네. 그것도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사실 뭐 그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이 봤을 때 방송에서 꼴 보기 싫다 할 정도의 일이었나? 일반적인 카먼센스상. 아니 이게-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방송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다는 게 정말로 우발적으로 한 일인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한 일인지 그걸 궁금해하실 텐데 통상적으로 우리 이정주 기자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네. 요 정도 발언 농도의 수위가 나왔다. 사전에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한 거죠. 네, 이게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꼬우면 그것도 이해는 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센 말 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것까지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네, 꼴로시다. 그렇게까지 네, 해놓고 이렇게 너 1리터를 준비해라. 네. 너 우리 당도 아니다. 근데 같이 가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김지호 대변인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은 워낙 이렇게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혼을 많이 났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그런 그 발언의 발로 자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정통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이 약간 불편하셨던 분들을 일부 대신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과만 두고 보면은 김지호 후보가 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라디오에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 후보예요. 조국 후보가 아닙니다. 조국은 조국 혁신당 후보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전략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후보
후보를 응원하고 두둔하고 평가하고 국민들께 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건 당인이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지호 전 대변인도 사과를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김용남 후보가 자신은 사과하고 타인은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했다고 네, 좀 본다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일부 이제 우리 장막 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없지 않잖아요. 김용남 후보의 이런 공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참았다가 선거의 결절점에서 공개적으로 터트리는 것보다는 김지호라는 사람이 오히려 예방 주사를 방송을 통해서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측면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거는 진짜 그러면 박수 쳐주겠습니다. 살신성인 나를 내가 진짜 주사를 불나방처럼 내가 죽겠다. 근데 김지훈 대변인 참 이상한 초식을 많이 쓰시네요. 네. 그건 뭐 우리가 네. 모르는 아니 일이죠.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데 그냥 네, 그렇죠. 그런 상황 맥락만 보면은 혹시나 누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복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생각하면 후보 스스로가 용서를 했잖아요 그 상대방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거지. 왜냐면 약간 설전이 네. 있었는데 그거를 덮어줬고 김용남 의원이 그거는 본인이 또 와서 사과를 했고 그랬을 때 네. 그러면 김지호 의원이 설화에 올랐던 그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게 어떤 파장과 이 파급력이 있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네. 이제 구성원들이 확인을 했던 측면이 있고 그러면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예방 주사 효과가 있었던 거고 더는 그런 어떤 있어서는 안 직격성 되겠죠. 발언은 네. 있어서도 안 됐고 나오지도 않을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 김지호 그 전 대변인의 그런 발언 나오자마자 솔직히 속으로 바깥으로 정말 쌍욕을 할 수준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이런 복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발언의 형식 내용 모두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다만 김용남 후보가 사과의 시점을 고를 때도 여러모로 고민을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대인가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의 정치적 외피 자체가 괜찮다는 말인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지호 전 대변인의 그런 언행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이득 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매만은하니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짜고 그 약속 대련으로 뭐 나를 욕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는 대인배적 아니, 이거면 네. 뭐 보여주는 알겠어요. 그 연출은 알겠는데 연출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상황만 그랬다는 거지 네. 둘이 짰다는 얘기 전혀 그쵸, 아닙니다. 그쵸. 네네. 그쵸. 근데 김지호 전 대변인 얻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잘 이 김용남 후보가 대인답게 네. 뭔가 용서를 해주면서 본인의 과오도 뭔가 진정성 어리게 사과한 부분들 자체가 정체성 논쟁이라는 게 앞으로도 토론하면서 그쵸. 얼마나 있죠. 많이 맞아요. 나올 거였겠습니까? 그쵸. 그런 네. 측면에서는 지금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정확하게 국민들에 설명하는 게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종합적인 나쁘지 설명을 드린다는 아, 것이지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약속해라. 김지호 전 대변인의 뭐 약조를 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김지호 전 대변인을 용서한다는 말도 전혀 아니라는 네.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 기자님의 네. 논리가 좀 혓바닥이 길어진 거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뭔가 직관적으로 어려운 와닿지가 않아. 고차원적이야. 왜냐면 아니 네. 저는 예방주사라면 예방주사를 누가 말라리아를 꽂아버립니까? 아니, 예방주사는 약하게 때려야지. 그러면 깔끔하게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 챕터로 인정할 거 넘어가도록 인정하면서. 하겠습니다. 네.